박서진 부사관, 앞으로 나와. 서진이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군복은 완벽했습니다. 너, 내 엄마가 누군지 알아서 이렇게 뻣뻣한 거냐? 저는 박서진 부사관일 뿐입니다. 좋아, 그럼 제대로 보여주마. 쾅! 강태수의 주먹이 서진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별 둘 달았으면 뭐해? 이 부대에선 내가 신이다. 며칠 뒤 면회소, 서진아,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붓고 멍든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그 순간 박현숙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잠시 멈춘 뒤 군모를 바짝 눌렀으며 목소리를 바꿨다. 이제부터는 엄마 박현숙이 아니라 군인 박현숙이다. 그날 한 어머니의 분노가 최전방 부대를 뒤흔들었습니다. 만약 그 딸이 여러분의 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의 끝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대한민국군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정의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근교 군관사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현숙 소장은 침실에서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5시였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만들어낸 생체 시계는 알람 시계보다도 정확했습니다. 현숙은 옷장에서 군복을 꺼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군복 위로 2개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별 2개. 소장. 한국군 역사상 몇 안 되는 여성 장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숙의 마음속에는 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군복을 입으며 현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인은 원칙으로 서지만 엄마는 아이로 산다. 나는 그 사이에 서 있구나. 이 말이 현숙의 전부였습니다. 30년간 원칙과 명령으로 살아온 군인 박현숙. 하지만 20년간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엄마 박현숙. 2개의 정체성이 현숙의 가슴 속에서 매일 아침 부딪혔습니다. 창문을 열어 젖히자 아침 공기와 함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사 앞마당에 걸린 태극기는 오늘도 당당하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선명한 태극 문양이 새벽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현숙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슴 깊숙이에서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엌에서 냉장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숙은 태극기에서 시선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과 단무지, 우엉, 계란을 꺼내며 현숙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딸 서진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김밥 재료들이었습니다. 우리 진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현숙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밥을 짓고 계란을 부치고 우엉을 달콤하게 볶았습니다. 김밥을 만드는 현숙의 손길은 군대에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세심하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김 위에 밥을 펼치며 현숙은 딸 생각에 빠졌습니다. 서진이 부사관 학교를 갓 졸업하고 최전방 부대에 자원했을 때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서진은 현숙의 집무실을 찾아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난 내 힘으로 인정받을 거야. 엄마 이름 뒤에 숨고 싶지 않아. 현숙은 그때 딸의 결연한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눈빛,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현숙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딸을 응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도 이제 다 컸구나. 하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현숙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최전방 부대. 그곳은 현숙도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군기가 엄격하고 위계 질서가 철저한 곳. 특히 여군에게는 더욱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김밥을 정성스럽게 말면서 현숙은 서진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서진이 엄마 김밥 만들어줘라고 조르던 모습. 소풍 전날 밤 늦게까지 김밥을 싸주면서 우리 딸 친구들과 맛있게 먹어라고 웃으며 말하던 자신의 모습. 그때는 모든 게 단순했습니다. 딸이 원하는 걸 해주고, 딸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딸이 기뻐하면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진은 현숙이 손 닿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에 김밥을 정성스럽게 담으면서 현숙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태극기는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 아래서 현숙은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김밥 도시락 앞에서 현숙은 그냥 엄마였습니다. 식탁에 도시락을 놓고 현숙은 잠시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새벽 관사는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군인은 원칙으로 서지만 엄마는 아이로 산다. 나는 그 사이에 서 있다. 현숙은 다시 한번 이 말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현숙의 숙명이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과 딸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는 것.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현숙은 도시락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 옆 거울에서 마지막으로 군복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별 2개가 어깨에서 위엄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병이 바른 자세로 경례를 했고 현숙도 정확하게 답례했습니다. 차에 타면서 현숙은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대 시찰, 간부 회의, 보고서 검토. 바쁜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문을 여는 상점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현숙은 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딸도 이런 평범한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진이 배속된 최전방 육군 보병대대는 철책선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자 동시에 군기와 위계 질서가 가장 엄격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서진은 이곳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강태수 중령은 이 부대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45살의 그는 20년 넘게 이 부대에서 근무하며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해 왔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언제나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에게는 규정보다 자신의 기분이 우선이었고 명령보다 자신의 뜻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내가 곧 법이다. 강태수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부대 내에서 강태수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성민 대위는 강태수의 충실한 앞잡이였습니다. 32살의 오성민은 강태수보다 계급은 낮았지만 강태수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풀어했습니다. 마른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오성민은
강태수의 뜻을 받들어 부대원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부대에 배속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에 서진의 군복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태수가 서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박서진 부사관, 앞으로 나와. 서진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군복은 완벽했고 자세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건방져 보였습니다. 너 혹시 내 엄마가 누군지 알고 있어서 이렇게 당당한 거냐?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똑바로 강태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서진 부사관일 뿐입니다. 다른 것은 상관없습니다. 강태수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서는 박서진 부사관으로만 대우받고 싶다는 뜻이지? 그렇습니다. 그 순간 강태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좋아. 그럼 박서진 부사관답게 군기를 제대로 잡아주마. 그날부터 서진에 대한 가혹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부대 전체를 청소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식사 시간에도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오성민 대위는 강태수의 지시를 받아 서진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박 부사관, 이 바닥이 깨끗하다고 생각해? 다시 닦아. 박 부사관, 내 침대 정리가 엉망이야. 오늘 밤 내무반 전체가 다시 정리해.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서진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당한 명령에도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태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서진이 오성민의 부당한 명령에 그것은 규정에 어긋납니다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뭐라고? 규정에 어긋난다고? 강태수가 서진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별들 달았으면 뭐해? 이 부대에선 내가 신이다. 강태수의 주먹이 서진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서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주먹이 서진의 왼쪽 뺨을 강타했고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주먹이 이어졌습니다. 너 같은 게 감히 내게 규정을 들먹여? 오성민도 합세했습니다. 발로 서진의 옆구리를 걷어찼고 주먹으로 서진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서진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서진을 보며 강태수와 오성민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 고집센 년이. 폭행은 30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서진의 군복은 찢어졌고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제대로 주먹을 쥘 수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서진은 바닥에 쓰러져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건방지게 굴어봐라. 그때는 정말 죽을 줄 알아. 강태수와 오성민이 떠나고 나서야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 때문이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이곳에 왔는데 결국 이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은 화장으로 겨우 상처를 가리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앞에 서는 순간 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현숙은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화장으로 가린 상처들이 엄마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붓고 멍든 얼굴, 떨리는 손, 핏기 없는 입술. 서진아.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무너져 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그 순간 현숙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숙에게는 별 2개도 소장이라는 계급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현숙은 그저 상처받은 딸을 품에 안고 오열하는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면회실의 차가운 공기가 현숙의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그 차가움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딸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라는 말이 현숙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흘린 모든 눈물을 합쳐도 이 순간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현숙은 딸을 2 팔로 꽉 껴안았습니다. 서진의 몸이 너무나 말라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건강하고 씩씩했던 딸이 이제는 바람에 날려갈 것처럼 가냘펐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말에는 현숙의 모든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엄마로서 무력했던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엄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강태수와 오성민 앞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엄마 앞에서만큼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절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엄마 이름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이런 꼴이 됐어. 현숙은 더욱 세게 딸을 껴안았습니다. 이 순간 현숙에게는 별 2개도 소장이라는 계급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현숙은 그저 상처받은 딸을 품에 안은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고 현숙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바라보며 현숙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결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조심스럽게 딸을 놓아주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군무를 고쳐 썼습니다. 거울 속에서 현숙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은 딸 앞에서 오열하는 엄마 박현숙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군인 박현숙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며 현숙은 속삭였다.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잠시 멈춘 뒤 군모를 바짝 눌렀으며 목소리를 바꿨다. 이제부터는 엄마 박현숙이 아니라 군인 박현숙이다. 현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엄마의 변한 눈빛을 보며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현숙은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헌병사령부에 있는 믿을 만한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병우 원사인가? 나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라. 긴급한 일이 있다. 1시간 후 현숙의 사무실에 김병우 원사가 나타났습니다. 김병우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원사로 현숙과 함께 오랫동안 일해온 신뢰할 수 있는 부하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탄탄한 체격과 예리한 눈빛을 가진 김병우는 현숙이 가장 의지하는 부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병우는 현숙의 표정을 보는 순간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냉정한 현숙의 얼굴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현숙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원사, 자네는 이 군대가 정의로운 곳이라고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병우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소장님, 군대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병호의 솔직한 대답이 현숙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김원사, 내 딸이 최전방 부대에서 폭행을 당했다. 김병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강태수 중령과 오성민 대위가 내 딸을 가혹하게 폭행했다. 군기잡기라는 명목으로 말이야. 김병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군 간부가 부하를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피해자가 현숙의 딸이라니. 소장님, 이 부대 썩은 지 오래입니다. 김병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김병호도 그 부대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강태수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김병호의 말에 현숙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현숙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딸이 피해자가 된 이상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현숙은 책상 서랍에서 헌병사령부 권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어떤 부대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좋다. 헌병사령부 권한으로 직접 수사하겠다. 현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말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병호는 현숙의 결의를 보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소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다, 김원사. 하지만 이 일은 위험할 수도 있다. 강태수의 세력이 만만치 않을 테니까. 소장님, 저도 군인입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현숙은 김병호를 바라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하가 있기에 현숙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한다. 네, 소장님.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날 밤 현숙은 사무실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극기가 어둠 속에서도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그 태극기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정의를 그리고 엄마로서의 사랑을 모두 지켜내겠다고. 다음 날 오전 10시 최전방 부대 상공에 헬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웅웅거리는 헬기 소리에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장에서 훈련 중이던 병사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고 막사에서 업무를 보던 간부들은 창밖으로 몰려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훈련용 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저 헬기 헌병사령부 소속 아냐?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헬기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연병장 한복판에 착륙했습니다. 로터가 돌면서 일으키는 바람에 흙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헬기를 바라봤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박현숙 소장이었습니다. 군복 위에 별 2개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현숙의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뒤로 김병호 원사와 헌병 수사관들이 따라 내렸습니다. 부대 본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강태수 중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현숙 소장이 직접 이 부대에 온 이유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분명 서진의 일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대위,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강태수가 오성민 대위를 불렀습니다. 오성민은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헬기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강태수의 사무실에서 긴급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수는 책상에 주먹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젠장, 저 여자가 직접 올 줄은 몰랐어. 오성민은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중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서진이가 뭔가 말했을까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확실하게 입을 막아놔야 한다고. 강태수의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대에서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20년 넘게 이 부대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어 온 강태수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대위 잘 들어. 입만 뻥긋해봐라. 별 2개도 나한테 무릎 꿇을 거다. 강태수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 속에는 공포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적이었던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중령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군기잡기로 약간 혼낸 것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성민도 불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편 부대 다른 곳에서는 김병호 원사가 은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병호는 며칠 전부터 이 부대의 내부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대원들을 통해 증거들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김병호는 조심스럽게 현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장님, 준비하신 자료입니다. 현숙은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강태수와 오성민이 서진을 폭행하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폐된 보고서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부대에서 발생한 수많은 가혹행위들이 모두 축소되거나 숨겨졌던 기록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혹행위 피해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서진만이 아니라 수십 명의 부대원들이 강태수와 오성민의 폭력에 시달려왔던 것입니다. 현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딸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이 자식들이. 현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공개하면 군 전체의 명예에 큰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언론들이 달려들 것이고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현숙은 갈등했습니다. 군의 명예를 지킬 것이냐, 딸의 목숨을 구할 것이냐. 30년간 헌신해온 군대를 위해서는 이 일을 조용히 덮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는 딸을 괴롭힌 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했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병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숙의 얼굴에 고민이 깊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원사,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현숙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결단력 있고 확신에 찬 현숙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소장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군의 명예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서 나옵니다. 김병호의 말이 현숙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진정한 군인이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군 전체에 부담을 주더라도 말입니다. 부대 본부에서는 강태수와 오성민이 계속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이 일을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상급 부대의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 장군님. 제가 그동안 부대를 얼마나 잘 관리해 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일은 그냥 오해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상대방들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박현숙 소장이 직접 나서서 수사하는 일에 개입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오성민은 점점 초조해했습니다. 중령님, 이렇게 되면 우리 둘 다 끝장입니다. 닥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증거가 뭐가 있다고? 서진이 그 계집애가 뭔 말을 할 수 있겠어? 강태수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척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현숙은 부대 본부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 강태수와 오성민이 있었습니다. 딸을 괴롭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현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현숙이 부대에 도착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현숙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강태수의 세력은 생각보다 뿌리 깊었고 부대 내 대부분의 간부들이 그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부대 회의실에는 10여 명의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숙은 그들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계급상으로는 현숙이 가장 높았지만 이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장교들의 시선이 현숙을 향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존경이나 복종이 아닌 적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게임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소장님, 갑작스럽게 저희 부대를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강태수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숙은 그의 태도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강중령,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알 텐데. 네, 물론입니다. 소장님의 따님이 저희 부대에서 적응을 못하고 계신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까? 강태수의 말에 다른 장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숙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강태수의 편이었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부하를 폭행한 것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현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폭행이라니요, 소장님. 그냥 군기잡기였을 뿐입니다. 소장님도 군인이시니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강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성민 대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오성민의 말에 현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현숙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별 2개를 단 소장을 향해 대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대위, 지금 뭐라고 했나?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장님. 이 부대에서는 강중령님의 말이 곧 법입니다. 소장님이라고 해서 그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이고 현숙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현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부대 다른 곳에서는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수의 지시로 서진이 격리된 건물에서 다시 한번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숙이 부대에 와 있다는 이유로 더욱 가혹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아냐? 부사관 둘이 서진을 끌고 가며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이미 며칠 전 폭행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진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에 갇힌 서진은 다시 한번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서진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냐?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서진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진의 입에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제발 오지 마세요. 엄마까지 망가져요. 서진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도 엄마가 다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아무리 높은 계급이라도 강태수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회의실로 돌아가서 현숙은 더욱 절망적인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김병우 원사가 어둠 속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폭행 영상이 담긴 휴대폰은 압수되었고 은폐된 보고서들은 불타버렸으며 피해자 명단은 찢어져서 버려졌습니다. 소장님, 증거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김병고 원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현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강태수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장님, 아무래도 헛수고를 하신 것 같네요. 여기에는 문제될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숙은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모든 무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진의 증언뿐이었지만 서진은 지금 격리되어 있어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딸을 너무 걱정하신 나머지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성민이 다시 한번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숙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현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딸을 더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았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별들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딸 하나 지키지 못하는 별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현숙의 군복도, 권위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강태수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제 그만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딸분도 곧 정상적인 군 생활에 적응할 테니까요. 현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병우 원사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현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현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30년을 군인으로 살아왔던가? 이런 식으로 무너질 줄 알았다면. 밖으로 나온 현숙은 헬기를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 전 의기양양하게 타고 온 헬기가 이제는 패배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현숙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좌절과 분노, 그리고 딸에 대한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부대 밖 언덕 위에 현숙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부대 건물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현숙의 뺨을 스쳤지만 현숙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현숙은 목에서 군번줄을 풀어 손에 쥐었습니다. 30년간 목에 걸고 다닌 군번줄이었습니다. 이 작은 줄 안에는 현숙의 모든 군 생활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위로 인간했던 날, 첫 부대 배치받던 날, 계급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의 기쁨과 자부심. 하지만 지금 이 군번줄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30년간 조국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의 딸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별 2개를 달았지만 그 별들은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군번줄을 적셨습니다. 현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 포기했던 것들, 딸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수많은 순간들. 나는 군인이기 전에 내 엄마였구나. 현숙의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현숙의 모든 후회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을 낳고 키우면서도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우선시했던 자신, 딸이 도움을 청할 때도 군대의 원칙을 앞세웠던 자신, 서진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유치원 운동회에 가지 못했던 날, 아플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던 날, 밤늦게 돌아와서 이미 잠든 딸의 이마에 살짝 키스하고 지나쳤던 수많은 밤들. 미안해, 서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현숙은 군번줄을 꽉 쥐고 오열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강함, 소장으로서의 위엄,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현숙은 그냥 한 명의 엄마로 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숙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돌아봤습니다. 김병호 원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병호의 얼굴에도 깊은 걱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장님, 김병호는 현숙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병호도 오늘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원사, 나는 실패했다. 현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병호는 현숙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확신에 찬 현숙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숙은 고개를 들어 김병호를 바라봤습니다. 김원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증거도 사라졌고 부하들도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나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야. 김병호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소장님은 군인으로서 싸우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현숙은 김병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병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소장님, 강태수와 오성민은 군인 박현숙을 상대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 박현숙을 상대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김병호가 일어서며 현숙을 향해 외쳤습니다. 소장님, 이제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싸워주십시오. 김병호의 외침이 깊은 밤을 가로질렀습니다. 현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병호의 말이 현숙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로서 싸운다는 게 무슨 뜻이야? 소장님, 지금까지는 군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소장님은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게는 군대의 규정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김병호의 말에 현숙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현숙은 군인으로서의 원칙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습니다. 김원사 말이 맞다. 나는 지금까지 군인 박현숙으로만 살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는 현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군번줄을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제 이 군번줄은 단순히 군인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엄마의 결이었습니다. 군인 박현숙과 엄마 박현숙. 이제 두 얼굴 모두를 써야 한다. 현숙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김병호는 현숙의 변화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 군인의 권위와 어머니의 사랑, 둘 다 현숙님의 무기입니다. 현숙은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딸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강태수와 오성민이 승리감에 젖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원사, 강태수는 군인 박현숙과 싸우는 법은 알고 있어. 하지만 분노한 어머니와 싸우는 법은 모를 거야. 현숙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불꽃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차가운 분노가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뜨거운 분노였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것은 강태수의 가장 큰 실수였어. 현숙은 군모를 바로 쓰고 어깨를 펴셨습니다. 별 2개가 다시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별들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국가를 위한 별이 아니라 딸을 위한 별이었습니다. 김원사, 내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김병호가 경례를 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소장님. 현숙은 마지막으로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강태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깨워서는 안 될 존재를 깨웠다는 것을.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숙이 그 바람을 맞받아 섰습니다. 군번줄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만 현숙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간다. 이번에는 정말로. 새벽 5시 부대 전체가 긴급히 봉쇄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사이렌 소리에 모든 부대원들이 막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연병장 위로 검은색 헬기 세대가 착륙했고 완전 무장한 헌병 특수부대원들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헌병 특수부대가 왜 여기에? 병사들은 웅성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부대원들에게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장병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현숙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군복은 완벽했고 어깨에 별 2개가 새벽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숙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타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병호 원사가 현숙에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좋다. 시작하자. 현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력적이었습니다. 헌병 특수부대원들이 일제히 부대 본부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부대 본부에서는 강태수와 오성민이 급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헌병 특수부대의 모습에 2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령님, 이제 어떻게 하죠? 오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들에게 증거가 뭐가 있다고? 강태수는 여전히 버티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현숙이 들어왔습니다. 뒤로는 헌병 특수부대원들이 따라왔습니다. 강태수와 오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숙을 마주봤습니다. 긴장감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강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부대를 이렇게 포위하다니. 현숙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강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2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강태수 중령, 오성민 대위. 2 분은 체포됩니다. 현숙의 선언에 강태수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체포? 무슨 죄로 말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강태수는 여전히 자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증거요? 현숙이 김병호 원사에게 눈짓했습니다.
김병우가 봉투를 꺼내어 현숙에게 건넸습니다. 현숙은 그 안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이럴 수가. 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명히 없앴던 증거들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강중령, 세상에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신이 협박했던 부대원들 중에도 양심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숙의 말에 강태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오성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령님, 이제 끝났습니다. 강태수는 마지막으로 현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무너뜨린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나? 강태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쓰러져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과 동시에 마지막 허세였습니다. 현숙은 강태수를 차갑게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숙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딸의 눈물부터 멈추게 할 거다. 현숙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머니로서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 전체를 바꾸겠다는 거창한 포부가 아니라 자신의 딸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강태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상대한 것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노한 어머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헌병 특수부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강태수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20년 넘게 이 부대를 지배했던 강태수가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강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수갑의 감촉이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성민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소장님, 제발,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성민도 누군가의 가족이지만 서진도 현숙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오대위, 당신도 누군가의 아버지겠죠. 그렇다면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성민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는 부대 전체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교들과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부대원들 사이로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강중령이 잡혔다. 드디어 이 부대도 바뀌겠구나. 박 소장님, 정말 대단하시다. 부대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강태수의 폭정에 눌려 살았던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은 연병장으로 나와 부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장병들이 현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원 여러분, 현숙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폭력과 협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전사들입니다. 부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말이었습니다. 강태수와 오성민이 헬기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현숙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딸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김병우 원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대를 제대로 된 부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군사재판장의 웅장한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진, 군 관계자들,
그리고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까지 모든 이들이 오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 안에서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수에게는 징역 3년과 군에서 제명 처분을, 피고인 오성민에게는 징역 2년과 군에서 제명 처분을 선고한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성민은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을 나서며 현숙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딸을 괴롭힌 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최전방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고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밝음이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우리도 숨쉬고 살겠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숨막히게 살았던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박 소장님 덕분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셔. 그러게. 딸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시다니. 병사들의 대화는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숙이 한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부대 전체를 구원한 일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부대 의무실에서는 서진이 마지막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의무대장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상 근무 복귀가 가능합니다. 몸 상태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군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현숙이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딸의 상태를 확인하고 새로운 지휘관과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현숙을 보며 모든 부대원들이 경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무적인 경례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의 경례였습니다. 연병장에서 서진과 만난 현숙은 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고 눈빛도 예전처럼 맑고 강해졌습니다. 서진이 현숙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깁스한 팔로 인해 완전한 경례는 아니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엄마, 아니 장군님, 존경합니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숙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도움을 받기 싫어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현숙이 단순히 엄마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군인으로서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숙은 서진의 경례를 받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딸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군인이기 전에 내 엄마다. 현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 말은 드라마가 시작될 때 현숙이 고민했던 바로 그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군인과 엄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둘 다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진이 엄마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모녀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 병사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현숙과 서진은 함께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연병장 한가운데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현숙이 관사에서 바라봤던 그 태극기와 같은 태극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현숙에게 태극기는 더 이상 무거운 책임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지켜낸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엄마로서의 사랑이 하나로 합쳐진 상징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현숙은 태극기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야. 너는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고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될 거야. 현숙의 말에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연병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현숙과 서진은 나란히 걸어서 부대를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딸, 군인과 군인이 함께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태극기는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석양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 태극기 아래에서 정의가 실현되었고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부대원들이 현숙과 서진을 배웅하며 격려했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숙과 서진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군과 모성이, 정의와 눈물이 하나로 겹쳐진 아름다운 실루엣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변화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부대는 변했고 사람들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었고 사랑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엄마가 자신의 딸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때 시작됩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은 태극기를 바라보며 오늘을 지켜낸 스스로를 응원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